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새 에어포스 원을 처음으로 탑승했는데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매우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비행기는 카타르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비평가들은 외국 정부가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선물을 준 것에 대해 윤리적, 안보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새로 개조된 보잉 747을 아주 좋아하는데 고급 카펫, 평평하게 펼쳐지는 좌석, 나무 패널, 심지어 좌석 안전벨트에도 대통령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새 선물을 준 카타르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어보세요. 항공 분석가들은 이 비행기가 실제로는 국제선 운항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 에어포스 1에 있었던 미사일 탐지 시스템과 통신 안테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다음 주 터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이 비행기로 갈 예정이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매튜 R.J. 브로드스키, Red Act Strategies 대표이자 미국 대테러센터 의장입니다. 매튜 씨, 이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비행기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제 보안 문제도 추가됐어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는 하늘 위 궁전 같은 광고판을 가진 셈입니다. 이 광고판은 외국 자금이 미국 외교 정책에서 별도의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불행하게도 공화당원으로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카타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항상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우파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정말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부패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기업들이 트럼프 가족의 일부와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주니어가 운영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위트코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는 미국 내 영향력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카타르가 미국 내 대학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결과로 10월 7일 이후 우리가 봐온 시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곧 백악관의 카타르나 다른 외국 세력에게 완전히 매수되지 않은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곧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에어포스 1을 선물하고 미국-이란 평화협상 중재와 하마스 지도부를 수용하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일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게 워싱턴과 도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즉 우리는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란과 협상을 주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는 미국에서 평범한 미국인들 중에 그래,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분명히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을 찾기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번 행정부에서는 이게 정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카타르에 대해 너무나도 찬양하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17년이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카타르가 정말로 주요 테러 지원국이라고 읽었던 때가요. 하지만 트럼프가 준비된 원고를 읽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의 부서들이 보통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의 실제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카타르와 파키스탄에 대해 했던 찬양하는 발언들, 비행기를 받은 이후로 계속되어 왔죠. 하지만 그 전에도 실제 전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사실상 배신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 부분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먼저 자세히 살펴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걸프 국가들로부터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돈을 번 방식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매튜, 계속 함께해 주세요. 곧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2억 6,300만 달러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사업체의 지분 절반을 아랍에미리트 왕실 고위 인사가 지원하는 기관에 매각하면서 벌어들인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중동 지역 전역에 트럼프 브랜드의 타워와 골프장을 건설하는 중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트럼프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에서 6억 3,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4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같은 토큰에 투자한 약 76만 4천 명의 소액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인근에서 전쟁을 시작하며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받은 바로 그 걸프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기에는 이해 충돌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치들은 확실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당신께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은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했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때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비난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아주 다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미국 국민들이 이 수치들과 보고서들 그리고 이 새 전용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이런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금융거래 문제는 그것을 파헤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금 정말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건 표면만 살짝 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부의 일원인 루트닉과 관련된 카자흐스탄의 다른 거래들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가 저 페이퍼 컴퍼니와 협력하고 그 회사가 이런 식으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아들이나 위트코프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더 크게 반응했었습니다. 저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매우 재능 없는 예술가가 수백만 달러의 그림을 파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장 뻔한 돈 세탁 수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걸프 군주국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영향력을 사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카타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에르도안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여전히 러시아 군사자산의 주둔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점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아는 오래된 말이 있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여기서도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외국 세력과 적대 세력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매튜 블러드스키 씨, 오늘 대화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